블루넌입니다. 자, 일단은 영상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름 돋을 준비 먼저 하시고요. 인생을 바꿔주는 영상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소름 돋을 거예요. 자,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다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그 정책에 따른 수혜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 시장은 하락 조정장 속에서의 반등장 수익을 내는 장이기 때문에 종목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선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요즘에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거기에 허경영이 만약에 껴 있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우리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수능 100%, 정시 100% 이거 진짜 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0%로 줄이고 정시를 100%로 하는데 네. 그 정시도 전부 다 수능 100%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분야는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홍 의원님 그렇게 하면 왜 고등학교를 왜 다니겠습니까? 제가 학부모고 제가 학생이면 아니 정시가 100%고 그것도 전부 다 수능만 100%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부에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는데 그 내신 같은 거는 반영 안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저 같으면 합니다.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치고 빨리 대학 가고 학원이나 열심히 다니고 수능 문제나 딸딸 배우고 그러면 되지. 이거는 공교육을 완전히 없애자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참 그 질문하시는 게 극단적인 상황만 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홍준표는 계속 입을 침이 지금 바닥바닥 마르고 있어요. 유승민이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그 날카로운 질문에 속으로 승민아 그만 좀 해라. 너는 다음에 대통령 하면 되는데 나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그런 질문 그만 던져라 라고 하는 표정이에요. 이 표정은요, 여러분. 네, 그런 표정입니다. 아닙니다. 홍 의원님이 하도 극단적인 공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 의원님, 예. 옛날에 우리 시대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공정하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니. 그때는 과거가 본고사가 있었죠. 네, 답답하니까 이제 그만 들을게요. 옛날이 좋아서 아,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의 답변. 자, 그리고 자, 대통령 하겠다는 우리 허경영 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수능. 우리는 경제는 세계 11인데 실제 사교육 경제는 세계 11인데 교육은 세계 100입니다. 10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인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시험을 대학에 전공해야 될 과목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은 교양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1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폐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 배우로. 수능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7,000불입니다. 1,700불입니다. GNP가. 우리는 그 10배 17,000불입니다. 근데 중국의 칭화대학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대학은 세계 100위권입니다. 저는 내신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을 폐지해서 국가가 지원하며 고등학교 전체가 대학 들어갈 때 한 과목, 예를 들어서 영문과를 들어가려면 영어 단어나 수거나 독해나 토플이나 모든 영어에 관한 10가지를 고등학교 동안에 철저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시험 쳐야지. 영문과 갈래가 음악 100점, 미술 100점, 수학 100점. 이거 말입니다. 국가 예산도 낭비고 가정들이 전부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육 제도를 가지고는. 자, 여러분. 미리 보는 대선 후보 토론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네? 이 사람 둘 중에 지금 홍준표가 나온다면서요. 우리 복덕방 할아버지께서 나오신다고 하는데 방금 보셨던 이 뚜렷한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전 제시. 예? 국민들이 사교육에 허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등록금을 지원하고 수능은 폐지해서 한 과목 위주로만 공부하게 한다. 이러면은 유승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유승민이 보면 그냥 대단한데 그냥 공감합니다 하고 말 것 같아요. 더 이상 거기다 토를 달 수 없겠죠. 그런 방안, 청년 정책이겠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꿈을 가지게 할 것인가라는 것과 청년들의 참여, 여기에 대한 네.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청년의 참여를 저는 청년들이 다른 직업보다 이 정치라는 직업을 좀 많이 택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거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청년들이 있으면은 정치를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꿈과 희망을 잃은 청년들한테 어떤 미래를 구상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정치를 해라. 정말.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청년 문제 아닌 어떤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이 정책도 좀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기성세대의 눈만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그만 볼게요. 이거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그죠? 우리 학교 지식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네요. 자, 우리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알고 있는 허경 형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10%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은 기업의 설비 투자가 1%입니다. 2007년은 거의 1%도 못 미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직장은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GNP는 올라갑니다. 이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은 매월 100만 원씩을 쿠폰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월급을 얼마를 주든 간에 국가에서 100만 원씩을 5년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하는데 100만 원의 쿠폰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대들이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5년을 그 중소기업에 있게 되면은 3억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융자를 해줘서 중소기업을 차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가게 하면서 중소기업의 취직이 용이하게 하고 또한 반도체는 2만 불까지는 가능하지만 국민소득이 5만 불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을 변경시켜서라도 줄기세포라든지 생명산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자, 저 영상은 2007년도의 영상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100만 원 쿠폰제. 자, 2021년으로 와볼게요, 여러분들.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혜택받기 위한 팁.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실현됐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누구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정치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00만 원 쿠폰제를 시행해서 중소기업에 더 취업을 해서 자신감을 붙어주는 이런 일을 하겠다. 결국엔 그건 정책은 또 누군가가 따라서 시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러니 여러분 토론회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 이제 소름 돋는 영상 또 하나 볼게요. 자,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북핵 문제를 국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바로 북핵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첫 정상회담은 당연히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되 그 회담에 저는 제가 주장하는 핵 공유 이거를 만약 관철을 시키려면
어지간해서는 설득이 안 될 겁니다. 네. 이걸 관철시키려면 파이브 아이즈나 쿼드나 이런 데 우리가 가입하겠다. 네.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산불 정책 확실히 폐기하겠다. 네. 이런 모든 걸 천명하면서 한미 관계의 어떤 신뢰 이거를 회복해야 미국이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죠. 미국과 상의해서 북한 핵을 해결하겠다. 예, 구체적인 방안 없어요.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보자 합니다. 저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 저를 초청해서 한국의 3,000명의 정치인 중에 저 혼자만이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컴플리티 아주 완벽하게 베리파이버리 검증이 가능하게 일리버저버리 되돌릴 수 없게 디스멘틀 폐기하라. 이 CVID를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느슨하게 FVID, 풀리, 충분히 그 다음에 충분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그대로 두겠다. 일부 좀 유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에 갖다 놓으면 굳이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대처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는 미국과 함께 순조롭게 해결될 걸로 봅니다. 중국이 앞으로 페레스트리카가 되어가면서 중국이 민주공화국이 다섯 개로 생기면서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몽고와 통일을 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문제를 지금의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면서도 앞으로 남북 문제를 다자간 안보 체제로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 공동체로서 북한을 대응하면서 경제 협력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됐습니다. 북한의 자, 지금 말한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판문점에 유엔 본부를 이제 옮겨오자고 한다는 거죠. 저 얘기 들었을 때 모두가 다 허황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2021년입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이 이 세계적인 분단 국가고 유엔군이 제일 먼저 와서 30만 명이 죽었어. 18개 나라가 와서 피를 흘린 땅이야. 여기 유엔군의 피가 묻힌 땅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유엔이 만들어지자마자 전쟁을 했으니까. 맞아요. 여기에 유엔군 묘지가 세계에서 제일 커. 여기에 유엔 본부가 와야 돼. 왜 이렇게 단독 유엔 본부 서울로 이전. 충격적인 소식에 일본 정부 난리 난 듯. 지금 슬슬 유엔 본부가 자, 한국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자, 제가 어제 영상에 보시면은 허경영 지지율이 2.2%라고 말씀드렸죠. 그 실제 지지율이고 이제 공약으로 통해 본 호감도는 지금 4.5%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 어떻게 4명을 또 이겨야 되냐 이런 얘기나 하시는데 이미 이겼잖아요. 이미 토론회를 보면 이겼잖아요. 여기 그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네, 이겼고 여기 중간에 이겼고 그럼 결론은 지금 요 지지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네, 토론회 한 번만 하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거 운동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토론회 한 번만 하면 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블루넌 그때 허경영을 인지하는 몇 단계라고 그랬습니까? 1, 2, 3, 4, 5, 6, 7단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1단계는 무관심, 그죠? 관심 없는 사람들. 자, 2단계는 사이비 정신변자 도라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자, 3단계는 호기심입니다. 왜 자꾸 나오지? 4단계는 탐색, 유튜브 조회합니다. 6단계는 감탄, 뭐야? 자, 이제 이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네, 대선 토론하게 되면은, 뭐지, 내가 알던 허경영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지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늘의 뜻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또 소름 돋는 거. 자, 하느님과 이제
자신의 하느님과 영접을 한대요. 영적으로. 근데 하느님이 자신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느님이 한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who will have the anointing like Moses and will have the anointing like Elijah. So the same way that anointing will be given to these two companies. So now the way must be prepared. God promised that in the last days there are going to be global shakings. 먼저 첫 번째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진동 He's going to raise an army for his name.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군대가 일어난다는 사실. And he said that army has never been before and there shall never be any. 자, 군대가 일어난다. 근데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군대. 이거 뭡니까? 하늘궁이죠. 하늘궁 지지자들.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걸 봐왔을 땐 그래요. 계속 보실게요. Like it. 그리고 그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군대. It is to do his end time work. 그 군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I have told the earth there shall be a united Korea. I have told the earth that I will bring the greatest revival in North Korea, South Korea together. And then in China there shall be a flame that shall burn and touch the world and even bless Israel, says the Lord. And I've been asking the Lord, what is Korea?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이 무엇입니까? And Korea is a forerunner nation. 한국은 선두주자의 나라라. I had a vision 제가 환상을 봤는데 of this wave of the Holy Spirit hitting 성령의 Korea. 파도의 환상을 봤습니다. 한국에 임하는 파도. And then it began to rush 이게 확 나갔습니다. across Mongolia, 몽골리아를 통하여 Central Asia, 중아시아, Europe, 유럽으로 all the way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까지 There is a holiness movement coming out of Korea. 한국에서 거룩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It will not be legalistic.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It will not be religious. 이거는 종교주의도 아닙니다. They will be holy as He is holy. 자, 율법도 아닙니다. 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하듯이 그들이 거룩하리다. 왜 지금 외국의 목사들이 한국을 저렇게 울부짖습니까? 그리고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교인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소름밖에 안 돋고요.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고래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천지를 뒤흔드는 대환란이 온다는 예언 뒤에 동양인이 이탈리아를 넘어 그의 고향 프랑스에 당도한다고 말하고. 자, 현 시대에 하느님과 접신한다는 목사들 주장과 왜 노스트라다무스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과의 예언가의 주장이 일치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현대에는 그 성배가 극동에 와 있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라. 그죠?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극동에 있는 민족, 우리 한국이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 돌림병이 세계의 만국에 퍼지는 때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열 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이 궤병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이로다.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느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자, 격암 남사고 동방 서양에는 노스트라다무스, 우리 동양에는 같은 시대에 남사고가 있었죠. 2년 동안 이 질병 돌림병이 전 세계 만국에 퍼지는 때 코로나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들? 2년째죠.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과거에 예언을 했던 그 수많은 예언들이 맞았던 수많은 정치 30년 전에 했던 공약들이 다 맞아 들어갔던
이번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선 했을 때. 하느님이 사람으로 나와야 된다는데 지금 누굽니까 이거? 아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누구예요? 자, 이거는 지금 허경영이 지금 만들고 있는 짓고 있는 하늘궁이죠. 하늘궁. 여러분들은 하늘궁을 종교로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허경영의 지지자들이 그 강연을 듣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국가 되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 허경영 강연 들으러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블루넌의 예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돈들, 무수한 외화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주든 뭐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그걸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서양의 목사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존재가 나타난다고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근데 그게 한국이란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요 여러분들 그 존재가 허경영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해서 뭐 기독교는 이런 거 불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하늘궁에 오겠죠. 그러면 저 하늘궁을 왜 짓고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저 하늘궁이라는 곳이 사이비 종교단체였으면 허경영이 대선에 나오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사기치는 사람들은 공중방송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맞죠? 아니 그냥 이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사기 쳐먹으려면 조용히 남 모르는 곳에서 사기를 칠지 누가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면서 곧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서 사기를 칩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기가 아니면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가 아니면 진짜다. 진짜가 아니면 사기다예요. 근데 그 사기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기꾼이 누구를 이기고 있어요 지금? 안철수를 이긴다.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철수는 박원순이 서울시장 하기 전에 원래 서울시장으로 나오려고 했었는데 박원순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대통령 후보로 나갔잖아요. 아마 안철수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서울시장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허경영이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미친놈 소리 30년간 들었던 사람이 이기고 있어요. 이 현상은 뭐냐?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는 영화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반전 영화예요. 처음부터 결말이 뻔한 영화는 재미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선에서 그 반전 영화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 전부 다 주식하시는 분들 다 1억씩 받을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 손실 보신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국민 배당금 나오면은 이제 무슨 돈을 주는지는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충분히 재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www.허경영.com을 검색을 하세요. 전 오타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투표를 했죠. 10월 9일 날 입장하세요. 하시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허경영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래 OX 버튼 중에 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25,000명이 참여를 했고 23,000명이 지금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23,000명은 허경영 지지자들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하세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대통령 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생계금 1억을 주는 이유 클릭하면 답변 나와 있고요. 150만 원 주는 이유. 자 그리고 양적 완화 어떻게 하는가, 재원 마련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할 거 다 있어요. 국민들이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진짜로 사람의 머리가 아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다. 사람이 아니면 뭐다? 아까 그 서양의 사람들, 목사들이 말한 하늘에 사람이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고, 내년에 뚜껑 따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지금 내가 대선 후보 비교해 봐드렸어도 저거 보면 여러분들 누가 대통령 됩니까? 이거는 무슨 3살짜리 애들한테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예. 실제 대선 후보 토론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허경영이에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20몇 프로냐 30몇 프로냐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허경영이 나와서 몇 프로를 득표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어 하는데, 중요한 건 초등학생들까지도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허경영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보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노무현이 1% 지지도 1%였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습니다. 47%. 허경영은 지금 2.2%였어요. 어제 본 거. 그러면 노무현보다 2배가 많죠. 그러면 47% 곱하기 2. 94%입니다. 94%. 근데 투표 안 하는 사람들 한 10% 빼겠죠. 하면 84% 정도의 당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블루넌이었습니다. 제5차 인문학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양일모입니다. 이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세미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의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분, 그리고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희들 시간 관계로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회에 오신 세 분의 교수님들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 인도연구소에 계시는 김형준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문명학부에서 오신 고하원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외국어대학 인도연구소에 계시는 박근표 교수님은 지금 주차장에 계십니다.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제인문